중학교 1학년 때 그 배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기억들 납니까? 네. 원래 중1 때 꼬이 치는 거 배워요. 그거를 똑같이 배운다고 보면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삼수선 정리라는 거 이름 나오기 전까지 그 내용 똑같이 다 배워요. 차이가 1도 없어요. 약간 있긴 하죠. 약간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뭔가를 암기해야 될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뭔가 증명을 통해서 받아들일 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이라고 있어요. 읽어보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세 점 찍어놓고 평면 잡아보라고. 하나밖에 못 만들어. 그런 소리고.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모든 점은 그 평면 위에 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건 이제 몇 번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위에 있다. 이 위에 있다가 그게 아니죠. 위에 있다.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두 평면을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이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직선을 뭐라 그래요? 놀고 있네요. 외로미닛 뭘 왜 이러민이셔? 얼어 죽을. 교선? 교선. 맞네? 교선. 그래서 여기도 써있지만 이제 위와 같은 이런 성질은 우리가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정의 용어라고 하죠.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거고. 밑에 나온 내용들 간단 읽어보시면 읽고 이해 안 되면 해봐서 깨보시면 돼요. 이런 걸 평면도형이라고 해요. 자, 입체도형이라고 해요. 공간도형. 중1 때도 이런 얘기는 하는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많이 합니다. 점도 도형이죠. 이제 우리 그 정도 지식이 있죠. 가끔 애들이 점은 도형이 아니다고 하는데 점선면이 도형의 3요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거 이제 우리가 표기법의 약속. 우리가 주로 이제 점은 주로 나타낼 때 뭐로 나타내요? 알파벳 대문자 A, B, C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죠. 조용히 자 이렇게 나타내죠. 선은 L 소문자로 L, M, N 이런 애들 많이 나타내죠. 면은 뭐로 써요? 알파, 베타, 감마 그리스어로 많이 씁니다. 주로 이렇다는 거예요. 주로 뭐 불가피하게 다른 거로 써야 될 땐 다른 거 쓸 거고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이 있습니다. 평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중1 때도 배웠던 내용인데 네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객관식으로 되게 잘 나와요. 그죠? 5개, 오지선다. 또는 기억니은디귿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지, 방금 한 얘기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한 평면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직선하고 직선 밖에 있는 한 점. 위에 있지 않다, 밖에 있는 한 점. 한 평면을 결정을 합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한 평면을 결정을 합니다. 평행한 두 직선, 한 평면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실 때 공부라기보다도 이런 게 한 평면을 결정하는구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평면을 결정하는 거. 점이 세 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 평면을 결정을 하는구나. 직선이 있고 밖에 점이 있으면 한 평면을 결정을 하는구나. 직선이 만나면은 한 평면을 결정을 하는구나. 직선이 둘이 평행하면 얘네들이 한 평면을 결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기하단원입니다. 기하교과니까 그려가면서 하시면 좋겠고, 점의 결정 조건, 직선의 결정 조건은 말 그대로 중학교 때 배운 거 참고사항인데 그냥 가볍게 읽어보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점의 결정 조건은 이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날 때 점이 하나로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면하고 직선이 만날 때 우리가 이런 점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이런 점을 다 교점이라고 하죠. 자, 평행이 아닌 교선이 서로 만나는 세 평면. 말이 좀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정육면체 그림에서 요 평면 이렇게 만나는 요 점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선의 결정 조건 기억나죠? 중학교 때 한 거 그냥 서로 다른 두 점 한 직선을 결정합니다. 이런 건 근데 니네가 문제 풀 때도 많이 쓰여요. 대수 문제 풀 때도. 왜 중학교 때는 그래서 이런 거 내신 문제 할 때 이런 말 이게 두 점은 한 직선 이런 게 잘못된 말 아니야. 이 말 있냐 없냐 이런 거 내신에서 이런 거 장난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점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평면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서로 다른 두 평면. 우리가 이제 직선, 뭐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직선은 양 끝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평면도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다 무한 평면입니다. 뻗어나가는 거죠. 직선의 열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 나가. 진짜. 이제 옛날 기억이 좀 이렇게 좀 새록새록 나나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참고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끝나면 뭐 나올 것 같아? 평면? 네? 평면? 직선하고 직선 두 개의 위치 관계를 배우고 나면은 뭘 할 것 같아? 셋? 세 개의 위치 관계? 평면과 직선? 중학교 저기 뭐 검정고시 맞냐? 아니에요.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가 있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당연히 납득을 하시는 거야. 연필 두 개 놓고 두 연필을 놓고서 그걸로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둘의 위치 관계가 뭐가 있느냐 따져보시면은 이렇게 만나는 거. 평행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동사가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뭐냐? 꼬인이치.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꼬인이치. 뜻이 뭐다? 요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도. 꼬인이치의 정확한 뜻은 꼬인이치를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이건 이제 교과의 목적으로 공부하실 때 두 가지를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우선은 꼬인이치는 애들이 주로 안 하는 거를 먼저 여러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공간. 꼬인이치는 어쨌든 공간에서만 생겨요. 공간이 아니면 안 생겨요. 3D. 무조건 공간. 3D만 있고요. 공간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 그게 꼬인이치인데 대부분 밑에 거는 애들이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공간에서만 생기는 게 꼬인이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이게 가른 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한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 결정이 되는 위치관계고 평면에서 나타나는 위치관계고 꼬인이치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있는 게 이런 게 꼬인이치죠. 그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꼬인이치죠. 안 만나잖아. 평행하지도 않고 그죠? 여기가 꼬인이치. 여기 지금 기호를 보시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평행기호, 벡터 때부터 많이 했던 거 알고 있죠? 평행기호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뭐 별로 모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여기 이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뭐 이 점이 P라고 해요. 이런 걸 갖다가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로는 이게 한글로 직선 L과 직선 M은 점 P에서 만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런 걸 나타낼 때 그냥 L하고 M의 교점, 교집합은 P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참고 됐고 주로 여기서 이제 중1 때 물어봤던 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그림 주고 얘랑 꼬인이치에 있는 거 누구냐 얘랑 평행한 거 누구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쉽죠? 어렵다. 다음은 이제 직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봤으니까 이번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보게 되면 직선과 평면 말 그대로 자기가 이제 평면은 책상을 보던가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직선은 연필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 칠판이 평면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위치 관계는 뭐가 있냐 직선이 평면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안 만나는 거 평행한 거죠.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거 있으면 뭐 얘기해보세요. 다른 거 뭐 있어요? 직선 줄 테니까 평면 있고 다른 거 만들어 보세요. 뭐 있어? 없어. 그죠? 만들면 상주죠. 자, 이렇게 위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이런 그림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공간으로 넘어오면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거나 배우는 거는 평면 아닙니까? 2D 아니에요. 그죠? 2차원인데 우리가 배우는 건 3차원이잖아. 2차원에다가 3차원을 나타내려니까 잘 납득이 안 되죠. 이게 빨리 그 이제 그 아이언맨 그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사 증강현실 이런 게 빨리 실생활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렇게 쓱 뽑아내서 이렇게 앞으로 쭉 나오고 그럼 쌤한테 던져.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유아들은 그런 거 있어요. 유아들은 애기들은 그런 거 있어요. 공룡책 같은 거 진짜 공룡이 입체로 올라오는 거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 거 있어요. 오히려 정작 필요한 애들한테 그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쵸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면은 알파
직선은 주로 L 이렇게 주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이번에는? 평면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이 중1 때 배운 순서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번에는 평면 두 개. 평면 두 개니까 하나는 요 칠판, 하나는 요 손바닥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은 평면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되면은 만나는 거. 만나게 되면 교선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만나는 거, 평행한 거. 이게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합니다. 자, 평면은 주로 그릴 때 우리가 이렇게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주로 그리게 되죠.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 이렇게 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필수의 1번에 자, 공간에서 4점 A, B, C, D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을 때 이 4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는 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여기 점 4개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한 직선에 있는 것도 없대. 세 점 중에 어느 것도. 그러면은 평면을 만들려면은 점을 몇 개만 고르면 돼요? 어쨌든 저쨌든 3개만 고르면 무조건 한 평면 아닙니까? 뭐요? 사시상. 됐고. 자, 이번에 자,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래요. 모서리 AD와 평행한 모서리입니다. AD가 여기 있습니다. 얘랑 평행한 거. 뭐 있어요? BC 있죠? BC, FG, EH. 됐죠? 모서리 AD랑 꼬인위치에 있는 거. 많이 찾아봤잖아요. 꼬인위치. 누구 있어요? 얘랑 꼬인위치. BF 있죠? CG 있죠? 또 EF 있죠? HG 있죠? 원래 중1 때 맨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꼬인위치 잘 못 찾겠으면 이렇게도 하라고 하는데 참고 꼬인위치는 공간상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니까 우선은 얘랑 만나는 거 다 지우고 4개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것도 다 지우고 그럼 남은 게 꼬인위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죠. 굳이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고 3번에 AB랑 평행한 면입니다. 요거랑 평행한 면 뭐 있어요? 밑에 있죠. EFGH 평면 있죠? 저기 뒤에 있죠. DHGC 평면 있죠. AEHD AEHD 요거랑 만나는 면을 대래요. 뭐 있어요? 얘 이름만 잘 쓰시면 되겠고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평면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평면 얘 너무 쉽죠? 그죠? 이런 데는 별로 가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나 이런 쪽으로 좀 빠지게 되면 그나마 경우의 수 쪽으로 빠지면 좀 고난도 요소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공간 문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165쪽에 181번 하나 해보시고 그 다음에 166쪽에서는 183번 여기 두 개만 해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있어요.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근데 그 평면이 감마랑 만난대요. 그럼 생기는 교선을 LM이라고 할 때 둘은 평행하냐?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해보시라고요. 그림 그려서 평행한 두 평면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평면이 뚫고 지나가면서 또 만나는 거예요. 평면이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는 거거든요. 한 번에 그냥 그리는 거 할게요. 그래서 그림을 그냥 그려보시면 되는구나. 입체적인 거 고려하지 않고 쓱 그리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평면이 지금 지나가면서 입체적으로 보이나 모르겠네. 이게 뭐야? 입체적으로 이게 약간 매지가이 느낌인데 입체적으로 보이면 보이는데 쌤이 이상하게 그리셔서 안 보여요. 이상하게 그린 게 아니고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평면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평면을 갖다가 이렇게 평면이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생기는 교선을 갖다가 각각 뭐 이제 뭐라고 하자 LM이라고 하자
LM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진짜 얘네들은 보고 평행하냐? 방금 얘기했잖아요. 얘가 나타내는 그림이 두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두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거. 두 평면을 뚫고 지나간다기보다는 두 평면하고 만나는 또 다른 평면을 그린 거죠. 줄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냥 어떻게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부러 여러분이 있는 그림처럼 그리시면 참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문제 풀이거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도형 문제 푸실 때 이렇게 그려요. 90, 예를 들어 그림 어떤 도형을 그려요. 근데 여기가 90도예요. 뭐 이런 거 그리면은 어떤 사람들이 막 문대다고 이게 90도야. 90도처럼 그려서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그냥 그 주어진 상황을 납득을 해서 그냥 보셔도 상관이 없겠다. 입체적으로 그리시려면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기서 미술의 능력. 약간 미술이죠. 약간 미술이죠. 미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가야 되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더 연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입체적인데 이게 눈으로 뭐 시각을 해서 시각화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야지만이 그렇게 납득이 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림은 오히려 막 그리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려보시면 돼요. 자기가 책에 나온 대로 눈으로 보면은야 잘 보이죠.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자, 이번에 직선 L과 알파가 평행하대요. 이렇게 L이 평면 알파가 있는데 L이 평행하대요. 그때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알파의 교선 M, 얘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예요. 얘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랑 알파랑의 교선 이게 잡힐 거거든요. 그 M은 서로 평행하냐?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그림놀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하고 평면의 평행인데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직선 L이 알파에 포함이 되면 직선 L과 베타는 평행하다는데, 또 이제 여러분이 이런 입체 공간 도형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주로 많이 그리는 그림이 정육면체, 직육면체 모양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쓱 그려놓고 이 정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두 평면이 있는데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갖다가 L이라고 해요. 요거를 L. 그럼 요거를 포함하는 평면이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평면이 있어요. 요거를 알파라고 해요. 그러면은 베타는 얘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저기 뒤에 있는 애를 베타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그때 직선 L과 베타는 평행하냐? 흐려졌는데 이게 빨간색이 아까 L이었거든요. 얘랑 베타는 평행하냐? 평행하죠? 이번에 평행한 두 직선 L, M에 대해서 L을 포함하고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입니다. 재활용하면 평행한 두 직선 LM입니다. 그럼 요게 L, 요게 L, 요게 M. L을 포함하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입니다. 요 뒤에 있는 평면을 알파. 그러면은 알파는 직선 M하고 평행하다. 평행하다. 예?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LM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 베타. 얘랑 평행하다. 이건 뭔 소리냐? 여기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어요. 그리고 P를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가 칠판이 알파, 여기 점 P, 여기 직선 L, 직선 M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LM을 포함하는 평면하고 이 평면은 서로 평행하다. 납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뭐 이제 X 자. 이번에 서로 다른 세 평면에 대해서 약간의 3단노법 같은 느낌이죠. 여기 칠판이 알파, 손바닥이 베타, 평행해요.
근데 이 베타랑 감마랑 평행해요. 그럼 이 감마랑 알파도 평행하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고 뭐 이거를 여러분이 외워서 써먹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런 성질들이 성립한다는 걸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3번에 보시면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4점 있습니다. 자 문제 잘 읽어야 돼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4점이에요. 한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차례로 이어서 만든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EFGH라고 하죠 이거예요. 이게 그냥 그리면은 여러분이 좀 납득이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약간의 보조선, 공간을 그릴 때 주로 보조선인데 이런 보조선을 많이 그리죠. 그러니까 이제 평면은 이렇게 한 평면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다른 평면이 또 하나 있는 거고 매지가이죠? 매지가이 뭔지 모르지? 자, 그래서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4점이니까 여기 내가 대충 그냥 A, B, C, D가 여기 있다고 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결한 사각형을 갖다가 그려보자 이거야.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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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어떻게 사각형 잘 보이나요? 이 상황이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상황에서 각각의 변의 중점을 E, F, G, H라고 할 때 그러면은 요 EFGH 입체적으로 보이죠? 자, 진짜 계산하겠네. 입체적으로 보이죠? 입체적으로 보이죠? 입체적으로 보이는 요 도형 빨리 우리가 아이언맨이 나와야 돼요. 자, 요 사각형이 평사임을 증명하려는 건데 당연한 거죠. 왜? 평사를 확인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ABC 평면에서 얘랑 관계가 평행하죠? 닮음 그리고 길이 반땡이죠? 그죠? 평행하고 길이 반땡입니다. 근데 다시 요 ACD 평면에서 얘랑 닮음에 의해서 평행하고 길이 반땡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HG랑 EF는 평행해요? 평행하죠?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얘 평행하겠죠? 평행한데 길이도 같죠? 그럼 이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평사 조건 중에서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갖고 평행하다. 평사죠? 그래서 평사예요. 알겠습니까? 저 A, B, C, D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 모르기는. 아니 A, B, C, D 평면이 나올 수 없죠? A, B, C, D 평면 못 나오죠? 근데 저건 뭐예요? 저 사각형은? 어디? 입체 이게 왜 3평면이야? 한 평면이 아니죠. 얘가 한 평면. A, B, C가 여기 있는 거고 그지야. 네. A, C, D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어떻게 한 평면이야 A, B, C, 한 D가? 평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각형이에요? 한 평면이 아닌 거랑 사각형이랑 무슨 상관이야? 한 평면이 아닌데도 사각형일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증명 문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뭐 요 이름이 있죠 여기 밑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거를? 고슈 꼬인 사변형 또는 이제 고슈 사변형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이요? 이름이 아니고 영어 단어예요? 에? 고슈. 뭔 뜻이에요? 고슈. 꼬인? 비틀림, 어긋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디스톨티드.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저기 고슈 아니야. 자 그래서 농담하려고 했는데 말았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꼬인 사변형 또는 고슈 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 뭐 알아들 알아. 됐죠? 앞에 거를 그냥 외워서 풀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문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무거나 하나 풀고 넘어가. 자,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직선과 평면이라는 거의 수직 관계를 배울 건데 솔직히 뭘 배워야 됩니까? 아니 직선하고 평면이 있어요. 직선하고 수직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수직일 거잖아요. 이런 게 수직인 건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따질 거냐? 그래서 우선은 먼저 배우는 게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이루는 각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
방금 얘기했다시피 직선하고 평면의 수직을 이야기하려면은 직선하고 직선의 수직을 먼저 다뤄야 됩니다. 걔네가 필요해요. 그래서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잴 건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당연히 직선이 만나고 있으면 재면 되죠. 그죠? 각 재면 돼요. 통상적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잰다고 하면은 작은 쪽각을 주로 재죠. 알겠습니까? 각은 만나면 재면 돼. 문제는 그럼 안 만나면 어떻게 하냐는 건데, 여기서 안 만난다는 게 평행한 게 아니고 꼬인 위치에 있어가지고, 꼬인 위치의 공간상에 있어서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재느냐 하면은 하나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해서 만나게 만들면 돼요. 만나게 만들어서 이루는 각을 재면은 그게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이 꼬여 있는데 이렇게 이동시켜서 만나게 했더니 마침 수직이야,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 이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이 90도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요거는 좀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각에 대한 걸 언급하진 않다 보니까 중1 때는 꼬인 위치상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런 건 얘기는 안 해. 그리고 걔네들은 이런 게 90도라고 그러면은 다 뻥인 줄 알아. 자, 진짜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상한 애들이야. 자, 수직의 기호는 모두 차했던 요 기호 이거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 가지 꼬인 위치상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된다? 하나를 평행 이동해서 만나는 점이 생기게끔 만들어 놓고 각을 재면 된다 이거고, 그때 수직일 때는 특히나 저 수직 표시를 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 직선과 평면의 수직입니다. 직선과 평면은 언제 수직이라고 하느냐? 정의가 있어요.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수직인 건데,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 되려면 그 직선하고 평면이 만나는 점, 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을 O라고 할 때 그 O를 지나는 모든 직선, O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과 O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과 그 L이 수직일 때, 우리는 그럴 때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고 합니다. 기호는 동일하게 수직 기호를 쓰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직선과 평면의 수직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수직이라고요? 평면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만나는 점에서 임의의 직선, 모든 직선하고 얘랑 다 수직이어야 돼. 그때를 우리는 수직이라고 한다고. 그게 직선과 평면의 수직의 정의야. 전 정의를 알아두시는데, 정의를 배우고 나니까 이 조금 껄쩍지근한 게, 그러면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인 거를 확인하려면 얘가 싹 다 이 점 지나는 모든 직선이 수직이라는 건데, 직선이 몇 개인데 무수히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등장한 게 일종의 이제 보조 정리 두 가지입니다. 보조 정리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결론부터 정리부터, 이건 정리예요. 정리니까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건데, 첫 번째 정리는 평면하고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점, 그 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두 직선이 다 걔랑 수직이면은 평면하고 수직이라고 해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의는 모든 직선이 수직이어야 되는데, 모든 직선이 수직이 될 필요는 없어요. 증명을 통해서 두 놈만 수직이면은 수직이다가 성립을 해요. 싹 다 됩니다. 왜 되는지 잠깐 볼 거고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종의 약간 그 정의의 역개념이죠. 직선이 평면하고 수직이다. 그러면은 그 직선하고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에요. 뭐 같은 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말은 아닌 게, 여기서는 직선하고 이 평면 위에 모든 직선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직선하고 얘도 수직인 거예요. 여기 있는 직선하고 얘도 수직인 거고,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뭔지 알겠어요? 얘랑 수직이에요, 이 평면하고. 그럼 여기 있는 직선하고 얘도 수직인 겁니다. 왜?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꼬인 위치에 있는 것도 평행 이동해가지고 만나는 점 자꾸 재면 그게 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조 정리고,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얘기가 왜 두 개만 해도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한 게 밑에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건데, 보시면
별건 없고요. 그냥 쓰여져 있는 거를 보는 거랑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랑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두 직선이 수직이라고 쳐요. 가정입니다. 그때 얘가 왜 임의의 직선하고 수직이 되는지 증명을 해보면은 여기 위에 한 점을 P를 잡고요. 적당하게 평면에 대칭시킨 점을 갖다가 P'이라고 잡고요. P'이라고. 그리고 요 M이라는 직선 위에 한 점을 A라고 하고 N이라는 직선 위에 한 점을 뭐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PAB 요 삼각형 하고요. 그 다음에 P'AB 요 삼각형 하고 이거 좀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셔야 되겠죠 지금, 그죠? 요런 상황인데 그때 임의의 직선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AB 위에 임의의 점 아무 점이나 랜덤으로 하나 찍어서 얘를 C라고 하고 그 C하고 O를 지나는 직선을 새롭게 약손할게요. LMN LMN 뭐 다 나왔네요. 그냥 뭐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랬을 때 합동에 의해서 PAC 요 삼각형하고 지금 P'AC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 됩니다. 뭐 합동의 근거는 엄밀하게 뭐 따지면 좋겠는데 눈을 봐서 합동인 건데 왜 합동이냐? AC 공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PA랑 P'A랑 원래 이거 대칭시킨 거니까 뒤쪽에 합동해서 둘이 길이 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두 변 갖고 끼인각 지금 요쪽 각 요 PAC라는 각하고 P'AC 요쪽 각 요 두 각에 대한 거는 뭘로 보면 돼요? 큰 삼각형에서 합동으로 보시면 되죠. 각도 같으니까 녹색 두 삼각형의 합동이에요. 그럼 녹색이 합동이라는 건 뭐가 같은 거냐면 PC, 그러니까 CP랑 CP'이랑 길이가 같다는 합동의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거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럼 이 상황에서 보니까 뭐야 그러면 C라는 거는 지금 움직이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 CP'을 관찰을 해보시면은 뭔 삼각형이야? 이등변이지. 근데 C에서 꼭지각에서 대변에다가 점을 하나 내렸지. 근데 여기랑 길이 같지. 아까 대칭이니까 중점에다가 내린 거 아니야. 그잖아. CP'에서 지금 P'의 중점에다가 선을 그은 거 아니야. 이등변인데 그럼 얘 무조건 뭐야? 수직아니야. 이 선이 뭐야 지금? L이잖아. 이 선이 뭐야? L'이잖아. 둘이 수직이네? 근데 L'은 고정된 게 아니고 뭐야? C라는 점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움직이시면 L'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다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 된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번 이럴 게 아니고 여러분은 직선하고 평면의 수직은 뭐만 찾으면 된다? 수직인 거 두 놈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대부분 애들은 그냥 눈 뜨고 직관적으로 많이 해. 저도 그렇겠죠. 자, 여기 얘 하나 있는데 보시면요. 다음을 증명하래요. 자, 정사면체입니다. BC 중점 M이에요. BC랑 AMD랑 수직 같냐? 네. 직관적으로 수직 같으면 무제표자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근데 왜 수직이냐 이건데 이때 왜 수직이냐? 왜 수직인지 확인하려면 얘랑 이 평면 AMD 중에서 얘랑 수직인 거 두 놈만 찾으면 돼. 두 놈만. 파란 애랑 수직인 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운 정리 1번에 의해서 수직이 된다. 누가 수직이냐? 여기 수직아니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수직아니요. 이등변이니까. 그러면 끝났네. 그래서 수직인 거야. 이런 과정.
BC랑 AD랑 수직이냐? 야 BC 여기 있지. 이제 이런 게 원래 납득이 안 수가 있죠. BC랑 얘랑 수직으로 보여? 꼬인이 치거든? 수직이야? 수직이야. 왜? 정리 2번. 평면하고 얘랑 수직이라며. 그럼 그 평면 위에 있는 아무 직선이랑도 얘는 다 수직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수직이야. 정리 2번.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나 그나마 좀 신기한 게 좀 있지. 어쨌든 앞에는 진짜 별거 아무것도 없고요. 자, 문제 보시면. 자, 공간에서 세 직선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권장하는 게 이제 정육면체, 직육면체 그리고 하라고 합니다. 자, 아니면 그냥 손가락 연필을 세 개 하든가. 공간이에요. 서로 다른 세 직선 엘리멘이 있어요. 서로 다른입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죠. 공간도 중요하겠고, 다른. 자, 그랬을 때 옳은 설명입니다. L하고 M이 평행한데 M하고 N이 평행하면 L하고 N은 평행하냐? 이거 뭐 굳이 안 그래도 되겠죠. L, M, N. 평행하죠? L하고 M이 수직인데 M하고 N이 수직이면 둘이 평행하냐? 아니요. L하고 M이 수직인데 M하고 N이 수직이야. 그러면 걔랑 L하고 평행하냐 이건데 요렇게 잡으면 평행하긴 하지. 근데 얘만 있냐? 얘도 있잖아. 그죠? 그럼 꼬인이 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M하고 알파랑 평행하면 직선 M하고 알파랑 평행하면 알파 M 그죠? 그 다음에 M하고 다시 베타가 평행해요. 그럼 그 평행한 평면하고 이 알파랑 평행하냐 이건데 이렇게 하면 야 평행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평행한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 평행. 그죠? L하고 M이 수직이면 L하고 M이 수직인데 그 M하고 알파가 평행하대요. 그럼 알파라는 평면을 갖다가 어떻게 잡냐? 이렇게 잡으면 수직이죠. 노란색 M하고. 근데 이렇게 잡으면 또 평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충분히 그 어떤 정육면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손가락이나 연필, 책상 이런 거를 평면으로 직선으로 놓고 찾아낼 수가 있겠다. 이런 문제는 원래는 엄밀하게 서술을 하라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애들 잘 맞춰 그냥 대부분. 자, EB랑 EB 요거죠. CG 요거랑 이루는 각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평행이동해 가지고 만나게 하면 되죠. 그러면 CG를 어디로 옮겨요? 여기로 옮기면 되겠죠. BF로. 그럼 이루는 각 얼마예요? 45도. 자, EB랑 AC랑이에요. 자, AC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게 하려면 얘를 갖다가 여기로 옮기면 되겠네요. 평행이동해서.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는 각을 재면 요 각을 재야 되는 거거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예. 몇 도예요? 60. 요런 게 이제 좀 애매하게 보일 수가 있죠. 애매하게. 그죠? 요런 게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60에 갑니다. 우선은 각을 갖다가 물어보는 상황이니까 잴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요 도형을 제일 일반적인 대수적인 풀인데 이렇게 닫아. 그러면은 뭐가 생겨 지금? BEG라는 삼각형이 생기죠. 그냥 막 그려요. BEG. BG.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BE랑 EG랑은 이등변으로 길이가 똑같아요. 루트 2, 루트 2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 1이라고 하면은 가정에서 그러면은 BG 길이는 뭐예요? BG 길이 루트 2네요? 그럼 뭐예요? 정삼각형이네요? 그죠? 60도네요. 저기 60도라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단면, 평면하고 그 입체하고의 이제 약간의 좀 위화감이 되겠죠. 3번에 직선 AD랑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반적인 걸 어떻게 찾는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냥 듣고 납득하실 게 문제가 아니고 EB, EB 얘네요. 얘랑 이루는 각입니다. 얘 일로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얘로 AD를 쟤네 둘이 이루는 각이네요. 얼마로 보여요? 90? 90도로 보여요? 90도로 보이면 90도인 거죠 뭐. 왜 90도냐? 만약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왜 90도냐?
BC랑 AC랑 수직이죠. BC랑 AC랑 수직. 얘랑 둘이 수직이죠. BC랑 BF랑 수직이죠. 그럼 BC랑 ABFE 평면하고 수직이죠. 그럼 BC랑 평면 위에 있는 아무 직선하고 다 수직이죠. 그래서 수직인 거야. 그래서 수직.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도 수직이지만 이게 뭐 당연히 납득이 되시면은 얘도 수직이에요. BC랑 얘도 수직이고요. BC랑 얘도 수직이고요. 다 수직이에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우선. 자, 그럼 여기는 어차피 개념 체크가 필요 없으니까 지금 그 밑에 188번부터 해보시고 자기 한 거랑 비교해 보시면 AF랑 BG는 AF는 요거고 BG는 요거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재시려면은 평행이동해가지고 만나게 해야 되니까 AF를 절로 치워서 DG로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DG.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을 잴 때 일반적으로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요. 얘네들이 지금 다 같아요. 정삼각형입니다. 그럼 여기도 60도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G랑 CF인데 AG 요 대각선이죠. 요거랑 CF 요거에 대한 건데 요거 이제 판단이 여러분이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AG랑 CF 그리고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 가셔도 되겠고 우선은 AG랑 CF의 위치 관계는 우선은 AG가 있는 평면하고 그 다음에 CF라는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를 좀 따져보시면 AG가 있는 평면 중에 이런 평면이 있어요. AGB 이런 파란색 평면이 좀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이 파란색 평면하고 요 CF하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선은 얘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CF랑 저 파란색 평면 중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위치 관계가 뭐가 있냐면은 BG랑 수직이죠. 정사각형 대각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한번 건너가는 거긴 한데 CF랑 AB랑 수직이죠. 아까 했던 거. 왜? 이거를 또 다시 설명하려면 AB랑 BCGF랑 수직인 거를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CF랑 파란색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수직이죠. 그러면 얘는 평면하고 수직이죠. 그러면 CF랑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 수직이니까 AG랑 수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게 제일 일반적인 증명 방법입니다. 물론 이거를 증명을 배제하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도 해요. 여기를 갖다가 평면을 저거를 안 잡고 그냥 요 직선이니까 요 직선하고 지금 요 AG라는 게 있는 평면이라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잘라가지고 생긴 요런 평면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치면은 CF가 이렇게 선이 있는 거고 근데 평면이 이렇게 잘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직관적으로 수직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좀 더 엄밀하게 수식을 기반에 두고 증명하는 건 아까 한 얘기처럼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모르겠어서 정사각형 늘렸어요. 정사각형을 늘렸다고 정육면체를 더 그렸다는 소리겠죠? 늘린 게 아니고, 그지? 그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 정육면체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따지시는 것도.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여기까지 뭐 방금 전에 했던 그 직선하고 수직 평면의 수직 관계 정도만 조금 까다롭고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제 공간도형의 꽃입니다. 삼수선 정리입니다. 삼수선. 뭐겠어요? 삼수선. 말 그대로 세 개고요. 수선, 수직인 선. 세 개인 수직인 선 사이의 관계. 이게 삼수선 정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리가 1, 2, 3가 있고요.
얘도 처음에 배울 때는 이래서 이거다 이래서 이거다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나고 나면은 그냥 얘랑 수직이고 쟤랑 수직이야? 그럼 쟤랑 쟤도 수직이야.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림을 좀 마찬가지로 다 있는 내용인데 뭐 보면 별건 없어요. 근데 과정을 좀 보시면 첫 번째 자 평면이 있습니다. 이거 좀 지울 줄 알았어요. 평면이 있어요. 알파가 있고요. 세팅이에요. 세팅. 그 다음에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하나 있고요. 알파 위에 점 O가 하나가 있고 O를 지나지 않는 알파 위에 직선 L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L 위에 H가 있고요. 자, 그때 첫 번째 함수선 정리 1번이라고 주로 하는데 자, P, O랑 알파랑 수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O는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여기가 O가 되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OH랑 L이랑 수직이에요. H라는 거는 뭐냐? H라는 건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H는 O에서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여기가 수직이에요. 여기가 H예요. 여기까지가 가정. 이러면 P에서 H까지 연결한 PH랑 요 직선하고 수직이다. 이게 삼수선 정리 1번. 얘네 둘이 수직이다. 자, 왜 수직이냐? 이건 바다는 금방 나오죠. 왜야? 왜 수직이냐? 우선은 여기 아까 가정에 의해서 P5랑 얘랑 수직이죠? OH랑. 그 다음에 P 지금 아까 OH랑 요거랑 수직이죠? 그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요 파란색 L하고 요 빨간색 평면하고 수직이죠? 왜? 두 놈만 수직이면 된다며. 얘랑 수직이고 지금 얘랑 이 P랑 P5랑 요 평면하고 수직이니까 얘랑 얘도 수직 아니야. 그럼 빨간색 평면하고 얘랑 수직이죠? 그럼 평면하고 얘랑 수직이면은 평면 위에 있는 랜덤하고 얘랑 수직이죠? 그래서 얘가 수직입니다. 삼수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수직, 여기 수직이면은 여기도 수직이다. 이게 이제 삼수선 정리. 1번. 거짓말 같은 것들이. 뭐래? 자, 2번 세팅 똑같아요. L 있고요. 여기 P 있고요. 수선의 발 O 있고요. 여기까지 있습니다. 가정이 좀 달라지는 게 여기까지 수직은 똑같고요. 평면하고 수직 관계는 똑같고 이번에는 P에서 이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해요. 이게 가정. 그래서 삼수선 정리. 얘수직, 얘수직이면 여기 막힌 여기에서 연결한 요 선하고 얘도 수직. 왜 수직이냐?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똑같은 얘기죠. 이 평면하고 얘랑 얘 수직, 얘 수직이니까 평면하고 수직이 되고 그래서 또 아무거나 다 수직. 2번.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약간 순서 차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사각뿔 닮았네요. 뭘 닮았다고? 정사각. 정사각뿔 닮았다고요? 전혀 하나도 안 닮았는데? 정사각뿔에서 이상. 함수적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L이 있고요. P가 있습니다. 세 개의 수직이 나오는데 P에서 L까지 수선의 발 여기가 이제 H가 있고요. 그 다음에 O라는 H에서 L에 그은 수선 그리는 순서 잘못해야 되겠죠. H에서 L에다가 그은 수선 평면 위에 그 위에 한 점 O가 있어요. 그 위에 한 점 O가 그리고 P랑 O랑 연결한 선하고 OH랑 수직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1, 2번은 평면하고 수직이 가정에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결론이 그래서 땡땡땡 얘랑 평면하고 자체적으로 수직이다 이거거든. 왜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수직 여기 수직이니까 아까 앞에서 준 거 L하고 요 평면하고 수직이죠. 그죠? 그럼 이 평면 위에 있는 이 핑크색하고 L하고 하나 수직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핑크색하고 얘랑 또 하나 수직이죠. 그죠?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보조정리 1번에 의해서 핑크색하고 두 놈만 수직이면 되는데 얘 하나 수직, 얘 하나 수직이죠.
그러니까 평면하고 수직이 되죠. 그래서 함수정리 3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야, 왜 수직이야? 함수정리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는 한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삼수선 정리. 수선 3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거고, 보다시피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삼각형에서 두 놈이 수직이면 나머지 한 놈도 수직이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해버리시는데, 예, 정확하게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얻어진 정리 3가지다. 아무튼 공간 도형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리인데, 이 정리를 안 배워도 대부분 애들은 그게 수직인 걸 납득을 잘 해요, 그냥. 수직처럼 생겼으니까. 자, 문제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한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 O, O에서 알파에다가 수선 H, 길이는 줬어요. AH의 길이 구하래요.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여기 수직, 여기 수직, 그러면 여기다가 막아버리면 얘도 수직. 그럼 피타 돌리면은 2, 1, 4예요. 피타 돌리면은 3이에요. 끝이죠. 삼수선 정리. 쓴 거 같아요, 삼수선 정리? 자, 이렇게 푼 거고. 자, 7번에 이런 거 내신 빈출. 1번군은 되게 잘 나오는 거, 이런 거.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길이는 다 줬으니까 빨리 읽고. 대각선 EG가 있는데, D에서 여기다가 때려박은 게 수직, 때려박은 수선이 I. DI의 길이 구하래요. DI. 자, 이미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라고 준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가 수직입니다. 수선의 발이죠. 그러면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이미 수직이면 여기도 수직.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수직인데, 이걸 그냥 애들은 알아서 그냥 수직이라고 잘 읽고, 그러면 저 빨간애 구하랬거든? 그럼 내가 이 길이는 알잖아, 2라고 지금 현재. 그럼 내가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길이. 이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밑에 있는 EHG 삼각형을 보셔야 되고, 요때 요런 기술을 좀 배워가셔야 되는 게, 물론 이 문제는 쉬워서 이걸 안 해도 되는데, 공간 도형을 푸실 때 공간을 갖다가 평면상에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떼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EHG 삼각형을 부분적으로 평면에다가 옮겨 놓으시면은 요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돼요. 여기가 지금 I가 되겠고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길이는 얘입니다. 사용정리 쓰셔야 돼요. 현재 아는 길이가 여기가 1이고요. HG가 2예요. 그러면은 뭐 2G의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5죠. 사용정리가 아니고 얘는 넓이식이네요. 그럼 얘는 핑크 길이는 뭐가 돼요? 곱한 게 2고 루트 5분의 2죠. 그럼 얘가 루트 5분의 2니까 피타 돌리시면 빨간 거 나오겠죠. 이렇게 푸시는 건데, 과연 이 문제를 풀 때 삼수선 정리를 모른다고 해서 과연 못 풀 거냐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잘 풀어. 자, 그럼 앞으로 빠꾸, 자, 삼수선 정리 해봅시다. 거기 이제 176쪽에 있는 문제부터.